22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과 후보들이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텃밭을 지키려는 민주당과 이에 도전하는 후보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총선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는 각각 거대 야당 심판과 정권 심판이 반영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지막 본투표까지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 전기 노선이 잇따라 개설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선 이용객 50만 명, 내년에는 1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커지면서 묘목 판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 많은 올해봄, 생육까지 더뎌지면서 나무 시장은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제22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30%가 넘는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선거 열기가 뜨거운데요. 텃밭을 지키려는 민주당과 이에 도전하는 다른 후보들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6년 만에 광주 전남 18개 전 선거구에 후보를 내며 험지에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총선일을 이틀 앞두고 일할 기회를 달라며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후보자들은 합동 유세를 갖고 광주의 발전을 위해 최소 한석의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발전에는 여도 야도 보수도 진보도 따로 없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도 오직 우리 광주의 미래와 이익을 위해 생각하고 투표해야 할 때입니다. 4년 전 제21대 총선에 이어 다시 한번 텃밭 싹쓸이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도 선거 막판까지 표심 얻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정권 심판론에 대한 지역민들의 호응과 높은 사전투표율에 고무된 민주당은 압도적 득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난 80년에 우리가 싸웠던 이 역사 다시는 부정하지 마라. 다시는 선 넘지 마라. 선언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의 아성에 도전하는 다른 정당의 지역구 후보들도 마지막까지 승리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대표가 출마한 광주 광산을 지역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선거 유세를 이어가고 있고 녹색정의당은 현역 국회의원인 강은미 후보의 지역구 당선을 목표로 표심몰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전략지역구로 지정한 광주 북구을 선거구의 윤민호 후보 당선에 사활을 걸었고 송영길 대표가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소나무당은 송 대표의 가족들이 직접 나서 반전의 결과를 노립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여야는 각각 거대 야당 심판과 정권 심판이 투표율에 반영됐다고 해석하면서 마지막 본투표까지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실시된 이틀간의 총선 사전투표율은 31.28%로 마감됐습니다.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사전투표에 나선 것으로 지난 총선 사전투표율 26.7%를 훌쩍 뛰어넘어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전남이 41.19%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뒤이어 전북, 광주 순으로 호남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25.6%로 전남과 15%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180석 거대 야당을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분노라고 해석하면서도 역대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계열이 우세했던 점을 의식한 듯 긴장감을 내비쳤습니다. 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만이라도 남겨주십시오.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주십시오. 민주당에서는 유권자들의 정권 심판 열기가 투표율로 나타났다며 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마지막까지 변수 없이 총선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절실하게 끝까지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3지대에서는 높은 사전투표율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호남에서 높은 투표율은 민주당 외에 선택지가 주어진 유권자들의 적극적 참여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총선 투표율이 7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 각 당은 마지막 남은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의 공동 육아시설 등을 갖춘 공공주택, 육아중심 특화형 사회주택이 들어섭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가 협업사업으로 추진하는 육아중심 특화형 사회주택은 10세대에서 12세대의 개별 주거공간뿐 아니라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공동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대상지는 광주 남구 주월동 도시공사 소유 부지로 결정됐으며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설계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도시공사는 올해 세부 계획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에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5단독은 1951년 화순의 마을 뒷산에서 나무를 지고 이동하다가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원고들에게 1억 4,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재판장은 국가가 A씨를 좌익무장 게릴라 연락병으로 몰아 학살한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여 만에 국내 항공사의 정기 노선이 잇따라 개설되고 있는데요. 올해 국제선 이용객 50만 명, 내년에는 1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개 나라 13개 노선에 전세기가 운항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에 무안과 제주를 오가는 국내 정기 노선이 개설됩니다. 제주항공이 4월 말부터 주 4회 운항에 나설 예정이고 진에어가 5월 초부터 주 2회씩 취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하이에어 항공사 부도로 운항이 중단된 지 8개월 만에 무안 제주 간 하늘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국제 정기 노선도 추가로 개설됩니다. 제주항공이 4월부터 중국 장각의 주 4회, 영길의 주 2회 정기선을 띄우고 5월 9일에는 일본 사가 노선도 운항을 시작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정말 100만 명을 향해서 가는 성공의 가도에 저희 제주항공이 열심히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에어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주 2회 정기 노선을 투입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개설을 검토하면서 무안공항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제주와 울란바토르 외에도 이제 다른 부분들도 좀 더 노선을 좀 지향할 수 있도록 지금 실무진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이용객 목표를 50만 명으로 잡고 장려금 지원을 통해 정기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목포에서 한 달간 열리는 남도 국제미식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해 100만 명 돌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은 목포의 남도 국제 미식 산업 박람회, 2026년에는 여수 세계선 박람회 이렇게 대형 이벤트를 개최를 하면서 또 우리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의 중심 지역으로서 코로나19 이전 9개국 14개 정기 노선이 운항되면서 이용객이 100만 명에 육박했던 무안국제공항. 아직 2019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이번 정기 노선 개설로 코로나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이달 초 문을 연 순천만 국가정원에 지금까지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주말 순천만 국가정원에 12만 명이 다녀간 것을 비롯해 재개한 지 일주일 만에 관람객 21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화려한 봄꽃에 더해 우주와 AI,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지면서 가족 단위 관람객이 몰려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생육 부진의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나무 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식목일이는 4월 대목인데도 판매가 크게 줄면서 나무를 키워서 판매하는 농원들도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양한 묘목들이 전시된 광주광역시의 한 나무시장. 소나무부터 감나무까지 수백 종이 전시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나무 사이를 걸으며 유심히 관찰했고 몇몇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묘목을 구입해 시장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키울 이제 과실수가 필요해서요. 뭐 자두라든가 블루베리 그런 기존에 키우고 있는 게 있는데 좀 추가로 더 키워서 몇 년 있다가 좀 열매도 따먹고 싶어서. 봄철 2달만 운영하는 나무시장은 해마다 이맘때면 가장 분주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 평소 같으면 가득 차 있을 감나무 묘목이지만 올해는 판매가 줄어 이렇게 조금씩만 심어져 있습니다. 올해 광주와 전남 나무시장들에서 묘목 판매가 최대 50%까지 줄었습니다. 불경기에 묘목을 대량 구매하려는 고객이 뜸해진 탓입니다. 특히 올 겨울에는 비 오는 날이 많아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 생육도 나빴습니다. 예전에는 신규 조성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신규 조성이 많이 줄어가지고 대량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없죠. 묘목 생산량도 줄고 나가는 양도 줄고. 1년 중 최대 대목을 맞았지만 불경기와 생육 부진이 겹치면서 나무시장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전라남도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도로 파임이 발생한 위험 구간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겨울철 고온과 잦은 비로 올해 발생한 도로 파임이 1,435건으로 지난해 492건보다 3배나 급증했고 파임 구간도 60곳에 45km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10개 구간 7.9km를 복구한 데 이어 11개 위험 구간 10km는 재난관리기금 20억 원을 투입해 다음 달 안에 보수를 마치고 나머지 구간은 추경 예산을 확보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심정지 등 위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에 필수적인 자동 심장 충격기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아파트 50곳을 대상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 표본 점검을 실시해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 부적정 사례 95건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전기 충격을 통해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기로 법령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 비치해야 합니다. 여수산단 GS칼텍스가 전체 공장시설 정비를 마치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지난 2달 동안 1,200억 원을 들여 14개 공정에 대한 시설 정비와 수모품 교체를 모두 마치고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GS칼텍스는 대정비 기간에 인공지능 CCTV와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스마트 장비를 투입하고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제1호 민간정원 휴심정에서 쉼을 주제로 한 열흘간의 봄꽃 축제 휴심정 쉼 페스타가 막을 올렸습니다. 축제 기간 휴심정을 기반으로 전남도립대와 좋은 PR 착한 기업, 미양솔루션 협동조합 등이 협력해 민산학이 함께하는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명인과 함께하는 남도 명품 명식과 국악 앙상블 현애 공연 등 일상에 지친 방문객들에게 봄철 마음의 쉼을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마련했습니다. 경력조회 자료를 누락해 동료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광주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산경찰서는 음주적발 여부 조회에서 동료의 자료를 고의로 제외한 혐의로 입건한 광산구 시설공단 직원 A씨와 자료 누락으로 음주징계를 피한 B씨를 송치했습니다. A씨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 자료를 조작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본부장과 팀장 등 상사가 개입한 증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2금융기관 이사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22년 1월 은행 탕비실에서 직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직원 4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A씨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